자, 저는 이제 워낙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닌데 뭔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딱 있으면 이게 촉이 와요. 아, 이거 뭔가 이게 좀 숨겨진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촉이 없는. 블랙핑크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 자유대 헬기의 실종 사건. 네. 이것 또한 촉이 왔습니다. 아, 저는 이걸 송 작가님이 주말에 띡 하고 보내셨어요. 그 보는 이거 해야 순간, 된다고. 야, 송 작가님이 또 뭐 하나를 물었구만. 힘이 나셨구만. 예, 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 먼저 보시죠. 네, 일본 육상 자위대 헬기가 6일 오후 3시 56분쯤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주변을 비행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사단장을 포함해서 조종사와 대원 등 총 10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자, 일단 사고로 인해서 우리로 말하면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네. 아, 이거 큰 큰일이에요. 사고죠. 엄청 큰일입니다. 큰 사고인데 대낮에. 대낮에 그랬어요. 이거 3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떨어진 헬기가 이게 추락할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서 이게 미궁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 미스터리 중에 이제 순서로 해볼게요. 일단 1번. 왜 떨어졌냐는 거죠. 특히나 이게 낮 3시였기 때문에 헬기가 추락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바로 실종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헬기가 기관 고장이라든지 엔진 고장이 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절대 상공에 떠 있는 헬기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기가 엔진의 동력을 잃어갖고 추락을 하게 되더라도 날개가 이 양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낙하산 역할을 하거든요. 충격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던 자유낙하처럼 물체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는 대부분 그 어두운 밤에 바다나 건물을 못 봐가지고 특히나 해수면에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거지 낮 시간에 추락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실종되는 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종 사고 자체가 의문스러운 겁니다. 특히나 이 헬기는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7시,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 떠 있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급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점검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호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블랙호크 미제 헬기를 미쓰비시에서 가서 양산한 거기 때문에 엔진이 2개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나도 한쪽 엔진을 갖고 계속 말하자면 로터를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연 추락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륙 10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불과 2분 전까지만 해도 조종사하고 관제탑하고 평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기가 만일 추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직접 떨어지지 않고 아마 이게 막 프로펠러가 계속해서 도니까 균형을 못 잡은 상태에서 구조 신호를 충분히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 없이 바로 추락했다는 게 첫째로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헬기가 그냥 추락했다 그러면 충분히 인양이 돼야지 정상인 거예요.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전혀 인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6일날 떨어졌어요. 거의 5일이 지났는데도 그 잔해만 일부를 회수했을 뿐 이런 거 못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헬기 자체에도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떨어지면 자기 위치를 발신을 해주기 때문에 저렇게 떨어진 헬기가 바다에 떨어져서 부딪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산산조각 날 수가 없거든요. 바다기 때문에.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근데 헬기가 산산조각이 났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짝이 떨어져 나와서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헬기 문짝이요. 일상적으로 저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충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날개 중에 일부가 부러진 채로 나왔어요. 헬기의 구성 동체 중에 제일 딱딱한 게 날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건축물이나 콘크리트를 때리지 않는 이상
바다에 떨어져도 날개는 휘어질 망정 부러지지 않거든요. 날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자유낙하의 충돌에 의한 이러한 추락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점점 더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일이 있었고 그게 헬기 자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헬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기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구조 신호를 내고 그 구조 신호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헬기가 정상적인 추락을 하게 되면 구명정이나 구명기구들이 자동으로 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대응을 해볼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자, 이 떨어진 헬기 안에 10명이 타고 있어요. 조종사하고 대원을 빼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육상 자위대 사단장이 타고 있었고 그 참모진까지 전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하나가 부대 지휘부가 네. 사단장, 부사단장, 참모 8명에서 6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꺼번에 떨어졌다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육상 자위대. 그러면 왜 바다를 나갔느냐 말이야. 육상 자위대 헬기가. 자, 육상 자위대 사단장이 그 헬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었다. 이거는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한 급하게. 그렇죠? 근데 바다 위로 해갖고 대만까지 갔을 리는 없고 아마 바다에 모종의 선박이나 잠수함이나 뭐 이런 뭔가 기착을 해야 될 때를 가고 있었다고 있었던 봐야 거죠.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해상자위대나 뭐 이런 자위대하고 같이 육상 자위대하고 연결된 인력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함정에 대한 순시를 하러 가거나 또는 잠수함에 대한 순시를 하러 그걸 간다 왜 그러면 육상 자위대가 할 리가 없어. 사단장이 갈 이유가 없잖아. 바다에 누군가 내 병력이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뭔가 합동작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3일이 지났는데, 4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희생자 시체는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인양 조치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5시간 만에 헬기가 추락사고를 통해서 실종됐다. 하지만 이건 중국이나 다른 데 영향을 받지 않은 단순 사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버립니다. 뭔가 급하게 덮는 듯한 느낌적 그렇지. 느낌. 그게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시체 인양을 해서 블랙박스도 보고 이게 왜 떨어졌는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고다. 그리고 5시간 만에 걱정하지 마. 중국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묻어버린 거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당했을 때랑 비슷한데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빨리 덮었잖아요. 인도네시아 잠수함 좌초됐을 때랑 때도? 비슷한 것처럼 뭔가 갑자기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상자위대 사단장은 대만하고 일본사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그 해협에 왜 나갔을까요, 저기를? 어디를 가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의 사고 형태를 봤을 때, 특히나 문짝하고 날개가 부러졌다는 형태를 봤을 때는, 공대공 무기에 의한, 아니면 지대공 무기에 의한 미사일이나 또 어떤 형태의 피격 무기에 의해서 구조 신호를 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헬기가 박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제를 하고 난다고 치면 왜 일본은 이게 중국이 아니다라고 빠르게 발뺌을 할까요? 대만 옆에 있었으니까 뭔가 그거보다는 실제 이 피격을 일으킨 대상이 미국의 소속 함정이거나 오히려 일본의
오폭일 수도 있다. 이게 스스로 셀프로 이걸 격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건 적성국에 의한 피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적성국에 의한 피격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 적성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적성국은 제외. 야, 니들 빠져. 이 사건에서 빠져.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뭔가 크게 확산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한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따라서 셀프, 이게 자기 편에 의한 오폭일 가능성이 높죠. 자기는 그 짓 잘해요. 어머! 네. 그 짓은 경정부 아래 우리 군도 잘해요. 하지만 일본처럼 실제로 자국이나 아군의 비행기를 직접 공격해갖고 훈련 중에 피격을 하는 그런 당나라 군대 짓거리는 안 하거든요. 피하 식별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어떠한 시나리오면 육상 자위대의 사단장이 피격을 받아서 갈 수가 있겠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한반도 주변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북한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당시에 우리 북한하고 한미일이 지금 계속해갖고 한반도 주변에서 그동안 없었던 기동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해에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매우 반기를 들었고 거기에 맞춰갖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러시아도 미사일 쏠 수 있다라고 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거기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제주도 앞바다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 4.3이 한참 추념식 관련해갖고 우리가 분노에 떨고 있을 때 그 앞바다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들어온 합동 훈련 부대가 그 안에서 잠수함 무인 표적 추적 훈련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을 비롯해갖고 니게이터 구축함, 웨인메이어 구축함, 한국의 율곡 2함, 그 다음에 일본의 우미기리 구축함이 이름도 아주 지랄 같죠. 우미기리 구축함이 거기에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4일, 5일 날까지 해서 종료가 돼요. 이게 이제 이 훈련 내용은 뭐냐면 신호를 내는 어뢰 같은 무인 표적 그 기표를 띄워놓고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공조를 하면서 그 훈련을 했고 이 훈련을 하니까 북한이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핵어뢰를 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핵어뢰 헤일 2호를 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일 2호를 쏜 날짜가 뉴스를 찾아보시면 요게 이제 어저께 날짜로 나와요. 북한이 발표를 한 게. 무슨 얘기, 우리가 핵 어뢰를 쏴서 1000km 떨어진 데서 적중을 시켰다라고 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 신문에 다 안 나와. 핵 어뢰를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거를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이제 나왔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저께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7일날 정도의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갔던 헬기는 이게 추락한 헬기는 6일날 쏜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핵 어뢰기 때문에 미사일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다 밑으로 잠행을 해서 오잖아요. 72시간 동안을 잠행을 해갖고 어제 터진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72시간이기 때문에 4, 5, 6, 7 이 날짜 시간 동안 바다 밑을 서해 바다 밑을 이게 항행을 하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핵어뢰를 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이 북한이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쏜 핵어뢰를 일부 탐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앞바다에 있었다고 하는 배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저게 동해안으로 저렇게 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걸 동해안에만 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동해안으로 해놓고 지금 서해안 쪽에 미군들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혹시 내려보낸 건 아닌가? 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 거죠. 니네들 어쩐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해상훈련이 6일날 이전에 다 끝났다고 돼 있었는데 4, 5일날 해갖고 훈련이 끝났다고 하는데 니미츠만 나가고 나머지 함정들은 그 위치 안에서 뭔가 마무리 훈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근데 이 니미츠 항모는 그 남중국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메인 항모는. 근데 남아있는 구축함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 그쪽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이 훈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산동호가 밀고 내려왔고 이게 얘는 산동함은 중국의 이제 그 적인 거죠. 그 항공모함인 거죠. 이게 이제 대만 앞바다까지 내려와서 막 배치되던 시기가 딱 요 시기랑 또 겹친다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그래서 저는 이 공해상에, 그러니까 대만과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공해상 하에서 훈련하던 일본 함정이나 잠수함이 있었다고 하면 그 함정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상륙 훈련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만일에 대만에 유사 사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훈련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구축함이 됐든 또는 어디 일본의 잠수함이 됐든 그 배 안에 육상 인력들이 타고 있었을 것이고 그 훈련 상태로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굳이 바다로 배를 몰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나타났을 때 왜 쐈겠느냐?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수중 무인 표적 훈련도 있지만 북한이 해거래를 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동해로 쏠지 서해로 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주변에 뭔가 감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 3개국 배가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아니 물론 연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축함이나 또는 미군함에서는 받은 적이 없는, 신호를 받은 적이 없는, 신호가 없는, 와군에 대한 사전 인식이 없는 헬기가 접근을 해와. 그래서 이 접근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자동 대응 시스템에 의해서 모종의 발사 장치가 눌러져 가지고 얘가 작살난 게 아닌가. 결국 이 육군 참모장은 사단장은 자기가 몰래 인원들을 보내갖고 훈련을 시켰어. 일종의 상륙 훈련 내지는 어떤 그 함정에 타보는 승선 훈련 같은 걸 시키기 위해서 보냈고, 그래서 훈련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간 건데, 실제 훈련을 하고 있는 해상에서 이걸 안 풀고 있었던 거지, 훈련 태세를. 경계태세를 안 풀고 있다가, 정체불명의 헬기야. 미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헬기의 접근을 인지하고, 이게 대잠 헬기이거나 또는 공격 헬기일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대응 사격을 해갖고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이 사단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 현장을 가보고 싶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거지. 내가 현장 시찰을 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출발! 간 거지. 그리고 대낮이니까 설마 그런 오발 사고가 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나름 무전도 쳤을 거예요. 나 간다. 그 일본 병사들은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미국 함정이나 뭐 다른 함정이 있었다고 하면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제가 영어가 워낙 개판이라 통역이 아니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쌌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가? 네. 혹시 우리가 쐈으면 훈장 줘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이 큰 사건이 어느 나라 뉴스에도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일본 입장에서 그냥 얼버무리고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자네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사실 떨어졌을 때, 공해상에 특히 떨어졌을 때 각국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나라 거든 간에 굉장히 빨리 수거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수거를 하는데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무슨 전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을 하는데도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의 헬기를 지금 나흘째 찾지를 못하고 있다. 아이, 미군이 벌써 건졌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때린 놈이 건져갔을 벌써 가능성이 빨리 있다고 건졌죠. 봐요. 왜냐하면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에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전쟁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국의 무기를 노획해가지고 그거 연구하는, 역추적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군 사이에서는 그 정보력 싸움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공해상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뭐 하나 떨어졌다 이러면은 먼저 빨리 가서 주워오면 임자거든요. 예. 그래서 6일날 이 헬기가 떨어지고 나서 8일날 중국의 함정 8척 그리고 군용기 42대가 대만 해역 안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뉴스는 뭐와 관련해서 나오냐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미 국가를 방문하는 길에 지난달 말에 미국을 들러서 경유를 했다가 중미 국가를 갔다가 다시 5일날 미국을 다시 경유하면서 거기서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예요. 공개된 명분은 중국이 5일날 만나서 8일날 쳐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군함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왜 작년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을 때 중국이 무력으로 시위한 것처럼 그런 시위가 지난달 말부터 계속 대만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거였고.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거나 역대급 함정들이 이 지금 대만 그 공해상으로 밀고 내려갔는데 과연 이거랑 연결고리는 없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낙탄 사고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정부 발표대로 우리가 쐈던 현무2가 갑자기 공중에서 자리를 뒤집어 가지고 쏜 자리에서 500m 뒤에 떨어졌다라고 믿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저는 그 사고를 현무2의 낙탄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 의혹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고각 발사는 물리적으로 불가하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쐈는데 이게 수십 킬로로 올라갔다가 500m 뒤에 떨어진다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때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떨어진 자국을 봤잖아요. 이거 밀고 들어간 자국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 같이 날라온 비행체가 그 관성으로 해갖고 도랑을 판 사고잖아. 그럼 만일 그게 예를 들어 뭐 우당탕탕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골처럼 한쪽 진행 방향으로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 화재 사고, 그 화재가 두 개로 나눠져서 일어난 부분부터 왜 수거한 낙하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이나 자료를 안 보여주느냐 등등 의혹이 많았던 사건이잖아. 이게 우리가 덮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 못할 뭔가 비밀이 있는 사건이 되면 꼭 이렇게 뭔가 나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것 또한 그렇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헬기는 그냥 단순한 추락에 의한 사고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피탄을 쳐맞아서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두 개, 누가 쐈냐? 그리고 그때 육상자위의 사단장은 왜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관할 구역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기 가서 피탄을 맞아서 죽었느냐? 이 부분을 밝혀줘야 되는 거고요. 어찌 됐거나 이게 한미일 군사 공조라 그러죠. 이번 수상 훈련하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치면 도대체 이 외놈들은 우리나라한테 허락도 제대로 안 받은 상태에서
얼마까지 우리나라의 제주도 남부 해안과 서해안들을 찝쩍거리고 댕기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 또한 다시 제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좀 조금만 할게요. 네. 월요일인데 힘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대만, 중국, 일본 뭐 정치지나 군사 전문지 이런 것들도 번역을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흘째 아무런 그 보충 자료가 안 올라와요. 제가 과거에 낙탄 사고 있었을 때 같은 날 대만에도 2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라는 내용도 제가 그 당시에 그쪽 언론을 통해 가지고 속보를 받았었는데 네. 나중에 그 기사가 삭제됐거든요. 없어졌죠. 이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뭐 블랙박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게 된다고 치면 이건 아베의 이상한 피격 사망 사건과 더불어 이 기시다 정부가 뭔가 숨기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그 상대에 대한 안정적인 관계, 믿음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혹 제기에 선에서 끝나는 거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거짓 발표를 하는지, 축소 은표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길게 생각하면 이 도청 내용 터뜨린 게, 이 도청에 대한 거를 공개적으로 꺼내 놓은 게 혹시 이 사고하고 연결고리가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송 작가의 뇌피셜로 많이 널리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길게 설정을 해봤습니다.